안녕하세요. 오늘 밤 책 읽어주는 다니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샘터사에서 발간된 장영희 교수의 에세이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입니다. 최근 백쇄기념 에디션이 출간될 정도로 에세이 분야에서는 스테디셀러로 사랑받고 있는 유명한 책이기도 하죠. 서강대 영미어문 전공 교수이자 번역가, 칼럼니스트, 영어교과서 집필자로 활동했던 그는 김현승의 시를 번역하여 한국문학 번역상을 수상했고요. 수필집 내 생에 단 한 번으로 올해의 문장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009년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을 마지막으로 그는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작가는 죽음이라는 극단적인 상황 아래에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기적을 원했습니다. 살아온 기적이 살아갈 기적이 된다는 메시지를 이 책을 통해 전하고 싶었던 것이리라 생각합니다.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은 정일 교수의 마음을 다독여주는 그림과 함께 총 4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는 1부의 마음속의 도깨비와 3부에 수록되어 있는 괜찮아를 읽어드리려 합니다. 어지러운 세상에서 따뜻하고 재미있는 글을 통해 많은 분들이 희망을 가지셨으면 좋겠다는 유족분의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오늘 밤 책 읽어주는 다니와 함께 해주세요. 제목, 마음속에 도깨비. 오늘도 구름이 잔뜩 낀 채 무덥다. 모르기 몰라도 불쾌지수가 100쯤 되는 것 같다. 얼마 전 수업 준비, 원고 마감일, 회의 등을 무시하고 거의 야반도주 하다시피 보름 동안 여행을 다녀왔는데 그 후유증이 심상치 않다. 놀 때는 재충전을 위하여 라는 구실이 있었지만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 보니 재충전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놀고 난 뒤끝이 허탈하고 더 놀지 못한 게 억울하고 밀린 일은 쳐다보기도 싫고 애꿎은 조교의 말만 꼬투리 잡고 늘어진다. 책상에 쌓인 일을 시작하려는데 같은 학회에서 일하는 정 교수가 다음 회의 날짜를 알리는 이메일을 보내왔다. 아직 새 학기도 시작하지 않았는데 벌써 회의라니. 불평 가득한 마음으로 메시지를 읽는데 정 교수는 끝에 마음이 맑아지는 글
이라는 짤막한 글을 소개하고 있었다. 요즘 인터넷 종교 사이트에 보면 예쁘고 도덕적인 글이 많이 떠도는데 그중 하나를 퍼온 것 같았다. 그런 글들이 다 그렇듯이 내용은 좋고 아름다웠지만 내 마음이 너무 흐려서인지 마음이 맑아지기는커녕 오히려 슬그머니 반감이 일었다. 오늘처럼 날씨도 기분도 찌뿌드드하고 할 일이 많을 때는 안 그래도 이것저것 세상이 내게 요구하는 게 너무 많다 싶은데 착함까지도 강요당하는 느낌이었다. 나의 삐뚤어진 마음은 정 교수가 보낸 마음이 맑아지는 글에 조목조목 반항의 사족을 달았다. 오늘 내가 헛되이 보낸 시간은 어제 주군이가 그토록 그리던 내일이다. 그래, 나는 오늘 또 헛되이 보냈다. 아니, 오늘뿐인가? 어제도, 그제도 계속 헛되이 보냈다. 그러니 어쩌란 말인가? 어제 죽은 사람 대신 내가 살아있어 미안해하라는 말인가? 열광하는 삶보다 한결같은 삶이 더 아름답다. 이 말은 거꾸로 뒤집으면 한결같은 삶이 별 볼 일 없다는 뜻 아닌지. 남을 돕는다는 것은 우산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함께 비를 맞는 것이다. 정말 알다가도 모를 말이다. 우산을 들어주면 둘 다 조금씩이라도 비를 피할 텐데 왜 멀쩡한 우산을 두고 함께 비를 맞아야 하지? 살다 보면 일이 잘 풀릴 때가 있다. 그러나 그것이 오래 가지는 않는다. 살다 보면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가 있다. 이것도 오래 가지 않는다. 이론적으로 그렇다는 말이다. 다른 사람들은 일이 늘 잘 풀리고 그건 오래 간다. 내 삶은 잘 풀리지 않는다. 그것도 오래 간다. 사람은 누구에게서나 배운다. 부족한 사람에게서는 부족함을, 넘치는 사람에게서는 넘침을 배운다. 부족함, 넘침을 배워서 무엇하는가? 넘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은 딱 알맞음을 배워야 하는 것 아닌가? 스스로를 신뢰하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에게 성실할 수 있다. 이 말은 정말 꼭 날 두고 하는 말 같다. 난 기분파이고 걸핏하면 내 말을 내가 어기고 어떤 때는 똑똑하고 어떤 때는 바보고 절대 나 스스로를 신뢰하지 못한다. 그렇다면 다른 사람에게도 성실할 수 없단 말인가? 사실 따지고 보면 구구절절이 맞는 말인데
순전히 반항을 위한 반항을 하고 있는 꼴이다. 가끔 내 마음속에는 이렇게 평화를 싫어하고 오히려 분란 일으키기를 좋아하는 도깨비 같은 게 살고 있는 것 같다. 겉으로는 자타가 공인하는 평화와 질서, 화해 찬미론자이지만 내 속 어딘가에는 분명히 질서에 반항하고 완벽한 조화를 불편해하고 일탈을 꿈꾸는 나도 모르는 내가 있다. 어른이기 때문에, 사회적 체면 때문에, 남들의 기대와 요구 때문에 입고 있는 옷을 다 벗어버리고 싶은 충동. 착함을 거부하는 존재가 분명 어딘가에서 심심찮게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다. 어렸을 때 나는 더할 나위 없는 순둥이에 학교에서도 모범생이었다. 하지만 그때도 내 속에 도깨비는 살고 있었다. 어머니는 밤마다 꼭 이를 닦고 자라고 말씀하셨지만 이 닦기를 무척이나 싫어했던 나는 몰래 칫솔에 물을 묻혀 꽂아놓고 어머니가 이 닦았느냐고 물으면 닦았다고 거짓말을 하곤 했다. 그때 어머니가 알고 속으셨는지 모르고 속으셨는지 모르지만 사실 양치질하는 수고를 덜었다는 것보다는 어머니를 속이는 쾌감이 더 컸을 것이다. 어쩌면 누구든지 마음속에는 작든 크든 그런 도깨비가 살고 있는지 모른다. 무슨 커다란 범죄 욕구는 아니더라도 가발을 쓴 사람을 보면 가발을 벗겨보고 싶은 충동, 평화롭게 잠자고 있는 사람을 한 번쯤 쿡 건드리고 숨어버리고 싶은 충동, 아름답고 완벽한 화음으로 노래 부르는 합창단이 있다면 갑자기 이상한 불협 화음을 내보고 싶은 충동, 아주 조용한 성당이나 도서관에 들어가면 아악 하고 소리 질러 보고 싶은 충동, 굽이 아주 높고 가는 구두를 신고 얌전하게 걸어가는 여자를 보면서 구두굽이 톡 부러지면 어떨까 기대하는 마음 등 조화보다는 부조화, 타협보다는 갈등을 위해 논리도 체면도 없이 제멋대로 행동하는 도깨비는 누구에게나 잠복해 있어서 언제라도 튀어나올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런데 정 교수가 보내준 글에는 두 문장이 더 남아 있었다. 행복의 세 가지 조건은 사랑하는 사람들, 내일을 위한 희망, 그리고 나의 능력과 재능으로 할 수 있는 일이다. 오늘따라 더 기세가 등등한 내 마음속의 도깨비도 이 말에는 반기를 들지 못했다. 분명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 행복하고, 내일을 위한 희망이 있어 행복하고, 그리고 나의 능력과 재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서 다행이라는 것은 나도 순순히 인정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마지막은 소금 3%가 바닷물을 썩지 않게 하듯이 우리 마음 안에 나쁜 생각이 있어도 3%의 좋은 생각이 우리의 삶을 지탱해 준다였다. 그래서 이 더운 여름날 내 마음속에 사는 도깨비들은 이리저리 아우성이지만 그래도 어딘가에 숨어있는 3%의 좋은 생각이 있는지 나는 다시 독자들을 만나기 위해 기쁘게 이 글을 쓴다. 어느덧 바람도 싱그러워질 테고 들국화, 투명한 햇살, 낙엽에 대해 얘기할 것이고 그러면 내 마음도 정말 가을 하늘처럼 맑아질 수 있겠지. 기대해보며 제목 괜찮아. 초등학교 때 우리 집은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에 있는 작은 한옥이었다. 골목 안에는 고만고만한 한옥 6채가 서로 마주보고 있었다. 그때만 해도 한 집의 아이가 보통 4대은 됐으므로 골목길 안에만도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가 줄잡아 10명이 넘었다. 학교가 파을 때쯤 되면 골목은 시끌벅적 아이들의 놀이터가 되었다. 어머니는 내가 집에서 책만 읽는 것을 싫어하셨다. 그래서 방과 후 골목길에 아이들이 모일 때쯤이면 대문 앞 계단에 작은 방석을 깔고 나를 거기에 앉히셨다. 아이들이 노는 걸 구경이라도 하라는 뜻이었다. 딱히 놀이기구가 없던 그때 친구들은 대부분 술래잡기, 사방치기, 공기놀이, 고무줄놀이 등을 하고 놀았지만 나는 공기놀이 외에는 그 어떤 놀이에도 참여할 수 없었다. 하지만 골목 안 친구들은 나를 위해 꼭 무언가 역할을 만들어 주었다. 고무줄놀이나 달리기를 하면 내게 심판을 시키거나 신발주머니와 책가방을 맡겼다. 그뿐인가? 술래잡기를 할 때는 한 곳에 앉아 있어야 하는 내가 답답해할까봐 어디에 숨을지 미리 말해주고 숨는 친구도 있었다. 우리 집은 골목에서 중앙이 아니라 모퉁이 쪽이었는데 내가 앉아있는 계단 앞이 늘 친구들의 놀이무대였다. 놀이에 참여하지 못해도 난 전혀 소외감이나 박탈감을 느끼지 않았다. 아니, 지금 생각하면
내가 소외감을 느낄까봐 친구들이 배려해준 것이었다. 그 골목길에서의 일이다. 초등학교 1학년 때였던 것 같다. 하루는 우리 반이 좀 일찍 끝나서 나 혼자 집 앞에 앉아 있었다. 그런데 그때 마침 골목을 지나던 깨어장수가 있었다. 그 아저씨는 가위를 쩔렁이며 목발을 옆에 두고 대문 앞에 앉아있는 나를 흘낏 보고는 그냥 지나쳐갔다. 그러더니 리어카를 두고 다시 돌아와 내게 깨어뚜개를 내밀었다. 순간 아저씨와 내 눈이 마주쳤다. 아저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주 잠깐 미소를 지어 보이며 말했다. 괜찮아. 무엇이 괜찮다는 건지 몰랐다. 돈 없이 깨엇을 공짜로 받아도 괜찮다는 것인지, 아니면 목발을 짚고 살아도 괜찮다는 말인지.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내가 그날 마음을 정했다는 것이다. 이 세상은 그런 대로 살만한 곳이라고. 좋은 친구들이 있고 선의와 사랑이 있고 괜찮아 라는 말처럼 용서와 너그러움이 있는 곳이라고 믿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오래전 학교 친구를 찾아주는 방송 프로그램이 있다. 한 번은 가수 김현철이 나와서 초등학교 때 친구를 찾았는데 함께 축구하던 이야기가 나왔다. 당시 허리가 36인치일 정도로 뚱뚱한 친구가 있었는데 뚱뚱해서 잘 뛰지 못한다고 다른 친구들이 축구팀에 끼워주려고 하지 않았다. 그때 김현철이 나서서 말했다고 한다. 괜찮아. 얜 골키퍼를 시키면 우리 함께 놀 수 있잖아. 그래서 그 친구는 골키퍼를 맡아 함께 축구를 했고 몇십 년이 지난 후에도 김현철의 따뜻한 말과 마음을 그대로 기억하고 있었다. 괜찮아. 난 지금도 이 말을 들으면 괜히 가슴이 찡해진다. 2002년 월드컵 4강에서 독일에게 졌을 때 관중들은 선수들을 향해 외쳤다. 괜찮아. 괜찮아. 혼자 남아 문제를 풀다가 결국 골든벨을 울리지 못해도 친구들이 얼싸안고 말해준다. 괜찮아. 괜찮아. 그만하면 참 잘했다고 용기를 북돋아주는 말. 너라면 뭐든지 다 눈 감아주겠다는 용서의 말.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네 편이니
넌 절대 외롭지 않다는 격려의 말. 지금은 아파도 슬퍼하지 말라는 나눔의 말. 그리고 마음으로 일으켜주는 부축의 말. 괜찮아. 그래서 세상 사는 것이 만만치 않다고 느낄 때, 죽을 듯이 노력해도 내 마음대로 일이 풀리지 않는다고 생각될 때, 나는 내 마음속에서 작은 속삭임을 듣는다. 오래전 내 따뜻한 추억 속 골목길 안에서 들은 말. 괜찮아. 조금만 참아. 이제 다 괜찮아질 거야. 아, 그래서 괜찮아는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의 말이다. 제가 준비한 글은 여기까지입니다. 잘 들으셨나요? 사실 장영희 교수는 소아마비로 어려서부터 목발을 짚고서 살아왔고, 오랜 암투병 생활을 겪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이 책이 저에게 울림을 주었던 것은 이런 배경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도 자신을 그런 이미지로 소비하고 싶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배경은 서두에서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글로써, 그저 여러분에게 한마디 따뜻한 메시지를 전하고자 했던 작가 장영희 교수를 소개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소개해드린 이 두 글은 정말 다른 듯 하면서도 장영희 교수가 세상을 느끼는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불평, 불만 가득한 볼멘 소리로 시작하는 마음속의 도깨비는 우리 누구나 가슴속에 품고 사는 도깨비가 실은 우리 마음 어디엔가 있을 그 3%의 아름다운 마음을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끔 버티게 만드는 그 마음을 더 빛나는 것으로 만들어주는 도깨비 방망이 같은 존재가 아닐까 합니다. 행복 안에서는 행복을 찾기 어렵듯이 어둠 안에서 빛은 더 밝게 다가오기 때문이니까요. 도깨비든 착한 마음이든 사실 뭐 어떻겠습니까? 다 괜찮아요. 언제나 괜찮다, 끄떡없다, 아무 문제 없다고 말하는 당신에게 사실은 너무나도 힘겨웠던 당신에게 이 말 한마디보다 더 필요한 게 있을까요? 토닥토닥 우리를 다독여주는 감사한 글 한 편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삶에 넘어져서 잠시
주저앉은 분들에게 이 단락을 읽어드리는 것을 끝으로 오늘 밤 책 읽어주는 단이는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래전 나는 정말 뼈아프게 다시 시작하기에 교훈을 배웠고 그 경험은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기억 중 하나이다. 나는 그 경험을 통해서 절망과 희망은 늘 가까이에 있다는 것, 넘어져서 주저앉기보다는 차라리 다시 일어나 걷는 것이 편하다는 것을 배웠다.